조승우 한약사의 한약방에 한 환자가 방문했습니다. 이 환자는 자녀를 낳을 때마다 10kg씩 살이 쪄 한때는 80kg까지 찌었고 고지혈증에 당뇨까지 왔었습니다.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에 식단 조절도 해보고 운동 강박증 생길 정도로 운동도 열심히 했죠. 그 결과 52kg까지 몸무게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오히려 악화되고 체중 감량에 대한 강박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폭식증, 거식증까지 생겼습니다. 이 환자에게 매일 아침 당근을 먹으라고 추천하자 고지혈증과 당뇨는 물론 다이어트 강박증 또한 모두 사라졌습니다. 현재 그녀는 40kg대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근은 이렇게나 우리의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당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책 완전 배출을 통해서 당근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하는 점, 당근이 우리의 몸에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건강해지는 정보를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승우 한약사의 완전 배출 시작합니다. 혹시 이시영 박사님을 아시나요? 올해 90세인데도 70대처럼 보이시는 이시영 박사님은 자연의학계의 대부입니다. 이시영 박사님은 자연의학의 원조라고 불리우는 스위스의 바랴벤나 병원에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그곳에서는 매일 아침 환자들에게 당근과 사과로 만든 주스를 주면서 불로초로 만든 주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근은 땅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뿌리에 흡수해 저장하기 때문이죠. 그 후로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박사님은 당근과 사과로 만든 주스를 마신다고 합니다. 90세의 연세에도 감기나 몸살 한번 걸리지 않는 건강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 비결이 알려지면서 스위스 병원의 이름을 따 벤나주스라는 이름의 주스가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식품회사의 마케팅에 현혹된 소비자들은 간편히 건강해질 수 있다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이런 공장 주스에는 각종 화학 첨가제가 투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탕과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유통기한이 짧아져 재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죠. 단맛을 내는 감미료는 소화기와 콩팥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식품의 변질과 부패를 막기 위해 넣는 방부제는 아소산과 반응해서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눈과 피부 점막을 자극합니다. 이처럼 각종 화학 첨가제는 우리의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키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마시는 건강 주스는 반드시 집에서 첨가물 없이 착즙기나 믹서기로 만들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공장 음식에는 모두 화학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무공해, 무농약, 유기농 원료를 쓴다는 마케팅 용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원료를 썼을지언정 대부분 설탕과 소금 그리고 방부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첨가하지 마시고 무첨가로 드셔야 합니다. 무첨가가 완전 배출의 저자 조승우 한약사가 강조하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가 강조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음식이 살아있다니 무슨 말이야 싶으시죠? 예를 들으면 금방 이해하실 것입니다. 치킨 너겟, 햄, 빵, 과자 그리고 사과, 당근, 양배추. 어떤 음식들이 산 음식이고 어떤 음식들이 죽은 음식인지 이제 아시겠죠? 오직 사람만이 죽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람만이 비만이 생기고 그에 따른 질병이 생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산 음식만을 먹는 야생동물 중에 비만한 동물이 있나요? 이렇듯 살아있는 인간은 살아있는 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죽은 음식을 버리고 산 음식을 먹으면 비만과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삶고 데치고 볶은 채소는 산 음식일까요? 죽은 음식일까요? 효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건강에 좋다는 얘기에 효소가루를 주문해서 드셔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이 효소는 우리 몸에서 소화 및 신진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촉매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물질이 전기라면 몸을 충전해주는 물질이 효소입니다. 그런데 모든 효소는 섭씨 54도에서 죽기 시작해서 70도를 넘으면 모두 생명을 마칩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 채소를 가열하면 모든 효소가 죽어버린 죽은 음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죽은 음식은 우리의 몸에 에너지를 충전해주지 못합니다. 가열을 하면 효소는 물론 섬유질 또한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보통 섬유질이 건강한 배설에 큰 도움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죽은 섬유질은 우리의 믿음과는 달리 배설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어쩔 때는 오히려 대장 고유의 배설 기능을 방해하기도 하죠. 만약에 1분 생활건강 가족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죽은 음식을 들여보내게 되면 장의 신경조직과 근육의 기능은 점점 악화되고 활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즉 변비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몸속의 음식들이 부패하게 되고 그것들이 장벽에 붙어 남아있다가 축적되고 우리 몸속에 나쁜 박테리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숙변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를 설명하며 살아있는 채소, 과일로 만든 무첨가 주스를 아침에 먹으라고 말하면 꼭 주스에 토스트, 시리얼, 빵을 곁들여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시세끼 산 음식만 먹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체 시계상 배출주기에 있는 아침 시간에는 굶거나 산 음식만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배출주기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책의 저자 하비 다이아몬드는 우리 몸의 시계는 3개의 주기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하루 24시간을 3개의 주기로 나누면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영양을 위해 음식을 먹는 섭취주기,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먹었던 것들을 양분으로 흡수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보낼 준비를 하는 동화주기, 그리고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가 내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배출주기라고 합니다. 잠에서 깨면 눈곱이 끼고 대소변이 마려운 이유가 바로 오전 시간이 배출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아침을 먹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진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시간이 없다면 설탕 덩어리 튀김인 시리얼이라도 우유에 말아먹을 정도로 아침 식사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무언가를 먹기 시작하면 소화를 위해 에너지가 엄청 소모됩니다. 배출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소화에 쓰이게 되기 때문에 배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죽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3시간 이상의 시간이 쓰입니다. 살아있는 효소가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채소와 과일은 불과 30분 만에 소화가 되고 무첨가 주스는 불과 5분 내에 소화를 마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적고 배출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아침을 꼭 먹어야 하다면 채소, 과일식을 하던가 무첨가 주스를 마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침에 산 음식을 먹는 것을 한 달 정도만 실천해보면 변비가 사라지고 비염이나 아토피가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채소를 아침에 먹어야 할까요? 조승우 한약사는 당근을 제일 먼저 추천합니다. 당근에는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하루 권장 섭취량의 7배씩이나 들어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 들어와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요. 비타민 A가 눈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요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날씨 또한 갑자기 춥고 건조해지면서 눈이 뻑뻑하고 피로해진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저 역시도 라식 수술로 인해 안구 건조증이 심해 요즘 같은 날씨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인공 눈물을 넣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조승우 한약사는 이런 안구 건조증에 인공 눈물을 넣을 게 아니라 매일 당근 하나씩 챙겨 먹기를 권합니다. 당근은 간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기도 하는데요. 바로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완전히 배출해주는 일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디톡스를 해주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은 당근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 모두 해주는 일입니다.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은 살아있는 섬유질을 갖고 있고 배출 주기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완전히 배출해줍니다. 그 결과 숙변이 만들어지지 않고 숙변에 의한 독소가 몸에 쌓일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간은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독소가 몸에 쌓이지 않는다면 그만큼 간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간이 휴식을 취하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간이 쉬게 되면 가장 처음 반응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피부입니다. 보통 우리는 얼굴 색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간이 안 좋으신가 봐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반대로 간이 좋아지면 얼굴 색이 화사해지고 피부가 맑아집니다. 채소와 과일이 몸속 노폐물을 완전 배출하면서 간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간이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당근의 효능, 그 마지막은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당근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많은데요. 카로티노이드는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줄여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또한 당근 속 칼륨 성분은 혈관 확장과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논문들은 셀 수 없이 많을 정도입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뇌혈관도 건강해지고 당연하게도 뇌졸중도 예방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당근 섭취와 뇌졸중의 상관관계를 무려 8년 동안 9만 명에 달하는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연구했는데요. 당근을 매일 섭취한 집단이 당근을 전혀 섭취하지 않은 집단보다 뇌졸중 발병률이 무려 70%나 낮았다고 합니다. 당근 하나로 눈 건강, 피부 건강, 혈관 건강 모두 챙길 수 있다고 하니 매일 아침 당근 하나 먹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혈관 건강 걱정을 크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말했듯이 안구 건조증이 매우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눈이 뻑뻑하고 피로하니 몸이 피로하지 않아도 자주 쉬어줘야 하고 그렇다 보니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것이지요. 최근 들어 얼굴이 거무튀튀해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것이 간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제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 어불성설이기도 하고 조승우 한약사가 책에 담은 정보가 진실인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내일부터 한 달간 매일 아침 당근을 먹는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도전기를 블로그에 남길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와 함께 완전 배출 챌린지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링크 남겨둘 테니 꼭 들어오셔서 함께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승우 한약사는 당근이 식감 등의 이유로 먹기 힘들다고 말하며 당근에 사과와 양배추를 더한 무첨가 주스인 CCA 주스를 마시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 건강에 좋은 CCA 주스에 대한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건강해지는 영상이 여러분에게 배달될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